정말 이렇게 되어도 괜찮을까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오래 참았잖아요. 그 목소리에 저도 더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의 손길이 조심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여기 만져도 돼요? 제가 떨리며 묻자 그녀는 눈을 감은 채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주고 싶어요. 그 순간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오랫동안 참아왔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더 세게 해주세요. 그녀의 간절한 목소리에 저 역시 미칠 듯이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서로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세탁소라는 작은 공간이 둘만의 보금자리가 되어 주었지요. 저는 47살 이성민이라고 합니다. 중견기업 영업과장으로 일하고 있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깔끔한 직장인으로 보일지 몰라도 사실 집안일에는 영 서투른 사람입니다. 세탁기 돌리는 법, 다림질하는 법, 간단한 집안 수리조차 늘 버겁습니다. 3년 전 아내와 이혼한 뒤로 혼자가 된 삶은 생각보다 더 삭막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딸아이는 전 아내와 살고 있어서 주말에만 잠깐 얼굴을 볼 수 있었고 평일에 제 아파트는 텅 빈 듯 고요했습니다. 30평 아파트에 혼자 지내다 보니 매일 아침이 전쟁 같았지요. 그날 아침도 그랬습니다. 전날 밤급히 다려놓은 와이셔츠가 거울 속에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김이 더 심해져 있었고 어깨선은 삐뚤게 잡혀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 오전 10시에 잡혀 있었는데 이런 옷을 입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림질을 다시 시도해 보았지만 오히려 주름만 더 늘어났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입고 나가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구겨진 셔츠를 비닐봉지에 넣어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 상가 1층에 있는 작은 세탁소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성손 세탁이라는 둥근 글자가 반듯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세제 향과 따뜻한 스팀, 냄새가 동시에 훅 들어왔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실내, 차곡차곡 붙어 있는 안내문들, 따뜻한 공기 속에 섞인 다리미의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때 카운터 뒤에서 한 여성이 저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맡기실 건가요? 그녀의 이름은 한서연이라고 했습니다. 또렷한 목소리에 마음이 이상하게 편해졌습니다. 40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모습의 여성이었는데 환하게 웃는 얼굴이 참 따뜻했습니다. 셔츠를 건네며 저는 민망하게 웃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다림질이 쉽지가 않네요. 오늘 중요한 자리가 있어서요. 서연 씨는 셔츠를 펼쳐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살려드릴 수 있어요. 내일 오후 5 이후에 찾아오세요. 정성스레 접수증을 써 건네는 손끝이 유난히 섬세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약속보다 1시간 늦게 세탁소를 찾았습니다. 괜히 변명거리를 찾느라 마음이 불편했는데 보장을 풀어 보여 준 셔츠는 새 것처럼 깔끔했습니다. 어깨와 소매의 선이 반듯했고 목둘레도 말끔했습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이렇게 다르군요. 저도 모르게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살릴 수 있을 때 최대한 살리는 게 제 일이죠. 그 말과 미소가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저는 또 그녀의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이혼 이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본 사람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을 나눈 것 같았습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대화는 늘 업무 이야기뿐이었고 퇴근 후 집에서는 고요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라면 국물 위로 김이 오르는 순간에도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사소한 것들을 들고 자주 세탁소를 찾았습니다. 넥타이 3개, 양말 2켤레, 커피 얼룩이 살짝 묻은 셔츠 1장. 사실 세탁할 필요도 없는 것들이었지만 핑계가 필요했습니다.
영업하는 사람이라 사소한 얼룩도 신경이 쓰입니다. 늘 그렇게 말하며 건넸습니다. 서연 씨는 대체로 고개를 끄덕였고 가끔은 장난스럽게 한마디 얹었습니다. 성민 씨, 이건 솔직히 빨 필요까지는 없는데요. 그 말이 부끄럽기보다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왜 이곳을 찾는지 그녀도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목요일 저녁,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세탁물을 찾으러 갔다가 우산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처하게 서 있는데 서연 씨가 검은 우산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남편이 쓰던 건데 쓰고 가세요. 내일 돌려주시면 돼요. 순간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추억이 담긴 물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머뭇거리자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비 맞고 가시면 감기 걸려요. 우산을 건네받는 순간 그녀의 손끝이 제 손에 스쳤습니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묘하게 가슴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새 우산을 하나 더 사서 어제 빌린 우산과 함께 들고 갔습니다. 부담스러우시면 거절하셔도 됩니다만 어제 정말 큰 도움을 받아서요. 그녀는 잠시 손사래를 치더니 결국 제 진심을 느낀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잘 쓸게요. 고맙습니다. 그 짧은 대답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녁에는 김밥 2줄과 음료를 사서 다시 들렀습니다. 혹시 아직 식사 전이면 같이 드실래요? 서연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작은 테이블 위에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세탁소 안엔 손님이 없어 고요했습니다. 스팀 다리미도 멈춰 있었고 우리는 김밥을 나눠 먹으며 소박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별것 아닌 식사였지만 그날만큼은 오래 잊지 못할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둘이 나눈 식사는 제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 순간 저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조금씩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세탁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일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셔츠 한 장, 넥타이 한두 개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특별히 맡길 옷이 없어도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하곤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세탁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연 씨와 짧게라도 대화를 나누고 싶었지요. 퇴근 무렵 세탁소 안은 늘 따뜻했습니다. 하얀 스팀이 뿌옇게 퍼져나와 공기마저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카운터 앞에 서면 서연 씨가 고개를 들고 웃었고 그 미소 하나가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카운터 앞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세탁물을 건네고 바로 나가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자리를 잡고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은 이 일 오래 하셨어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옷을 잠시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처음 시작한 건 10년쯤 됐어요. 저는 같이 하다가 남편이 사고로 떠난 뒤로는 혼자 이어온 지 2년 정도 됐네요. 말끝에 살짝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순간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굳이 아픈 기억을 끄집어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짧은 대답만으로도 그녀가 어떤 시간을 버텨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이혼했어요. 서로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제가 가정을 지키는 일에 서툴렀던 것 같습니다. 딸아이는 엄마를 따라갔고요. 주말마다 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그립죠. 제 고백에 서연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지난번처럼 우산이 없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세탁소 안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잠시 고민하더니 작은 창고 안에서 또 다른 우산을 꺼내왔습니다. 이건 예비로 두고 있던 거예요. 쓰고 가세요. 나중에 천천히 가져다 주셔도 돼요. 그녀가 건네는 손길이 따뜻했고 저는 두 번째로 그녀의 배려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우산을 세워두면서도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단순히 우산 하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그녀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지요. 그 다음 날, 저는 고맙다는 뜻으로 작은 빵집에서 각 구운 빵을 사들고 갔습니다. 어제 우산 정말 고마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저녁 대충 때우시라고요. 그녀는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지만 끝내는 고맙다며 받아주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빵을 나누어 먹으며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님이 없는 고요한 가게 안에서 둘이 나누는 대화는 생각보다 오래 이어졌습니다.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저녁 시간을 비워 두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김밥을 사서 세탁소를 찾곤 했습니다. 혹시 식사 전이면 같이 드실래요? 그렇게 건넨 제 말에 그녀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저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 따뜻했습니다.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면서 밥을 나눠 먹는 그 시간이 제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이런 게 제일 힘들어요. 밥맛이 없다는 거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을 때 서현 씨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이가 학원에 가면 혼자 저녁 먹는 일이 많거든요. 그 시간이 참 쓸쓸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고단함과 외로움이 같은 자리에 놓여 있다는 게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점점 대화는 깊어졌습니다. 저는 이혼 과정에서 겪었던 힘든 일들을 털어놓았고, 그녀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세탁소를 운영하던 기억,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이 무너져 내리던 순간, 홀로 아이를 키우며 버텨야 했던 고단한 날들, 저는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 역시 꺼내놓았습니다. 결혼 생활에서의 다툼, 딸아이와의 이별, 홀로 된 뒤 느껴지는 텅 빈 집의 공기까지. 성민 씨랑 얘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오랜만에 이런 기분이에요. 서연 씨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제 가슴이 크게 뛰었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가 단순한 손님과 세탁소 사장이 아닌 외로움을 나누는 사람으로 조금씩 다가서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루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세탁물을 맡기지 않아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종이 딸랑 울리는 소리만으로도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그녀도 저를 보면 반가운 듯 웃었고 그 웃음 하나에 저는 하루 종일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서서히 우리 사이에는 작은 습관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퇴근길에 가볍게 음식을 사서 들렀고 그녀는 테이블을 치우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나란히 앉아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당연한 일상이 되어 갔습니다. 그 무렵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웃으며 밥을 먹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 그것이야말로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행복이라는 것을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더러워진 작업복을 들고 세탁소를 찾았습니다. 주말에 싱크대 배수관을 고치다가 기름때와 먼지가 옷에 묻었기 때문이었지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더럽죠? 그동안은 핑계로 갖고 온 게 많았는데 말이에요. 그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이번엔 정말 맡길 만한 옷이네요. 서로 속내를 알고 있다는 듯 웃음이 이어졌습니다. 그날은 손님도 없었고 서연 씨의 아들도 친구들과 축구하러 나가 집에 없었습니다. 세탁소 안은 유난히 고요했고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한동안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주일임에도 저는 괜히 아파트를 서성이다가 결국 세탁소 앞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당연히 문은 닫혀 있었지요. 그런데도 발걸음이 그 앞에 멈춰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음속에서 자꾸만 맴도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그냥 지내도 될까? 내 마음을 숨기고만 있어야 할까? 고민 끝에 저는 그녀의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린 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이성민 씨.
그 순간 단순한 인사인데도 가슴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혹시 잠깐 문 열어주실 수 있으세요? 급한 세탁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사실은 그저 보고 싶어서 전화를 건 것이었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도 제 의도를 눈치챘을 겁니다. 하지만 곧 부드러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나갈게요. 10분쯤 지나 문이 열렸고 평소와 다른 그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업복 대신 캐주얼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한층 젊어 보였습니다. 머리도 평소보다 자연스럽게 늘어뜨려져 있었고요. 정말 오셨네요. 그녀가 쑥스러운 듯 웃었고 저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조용한 세탁소 안에 우리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괜히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이상하죠. 휴일 아침에 세탁소까지 찾아오다니. 그러자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사실 저도 어제부터 계속 이성민 씨 생각이 났거든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장님이 좋아요. 제 고백에 그녀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38, 40이 넘어선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수줍은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도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도 요즘 이성민 씨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 매일 생각나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벅차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세탁소 안쪽 작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고백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혼한 뒤로는 다시는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말이 오갈수록 우리는 더 솔직해졌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새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그날은 다른 날과 달리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단순히 손님과 사장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날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제 가슴 속에도 오랜만에 봄바람 같은 설렘이 불어왔습니다. 그 후로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세탁물을 핑계 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저녁마다 세탁소를 찾는 제 모습이 당연해졌고 그녀 역시 제가 올 시간이 되면 은근히 기다리고 있음을 눈빛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9시였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다녀간 뒤 세탁소에는 우리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게 문에 준비 중 팻말을 걸고는 제 앞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제가 먼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온 진심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아요.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그 말에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서로의 마음을 키워나가면 된다는 사실이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간 그녀는 놀란 듯 움찔했지만 곧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저 같은 사람이 불안한 제 물음에 그녀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성민 씨가 어떤 분인지 이제 충분히 알 것 같아요. 좋은 분이에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세탁소 뒷방에서 나눈 첫 키스였습니다. 너무 오래 참아왔던 마음이 그 순간 터져 나오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떨림, 제 심장의 고동이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였군요. 그녀가 제 품에 안긴 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을 잃은 뒤 처음으로 여자로서 느낀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이혼 후 3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거의 매일 저녁 문 닫힌 세탁소에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며 새로운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세탁소라는 작은 공간은 이제 단순히 빨래를 맡기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닿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밤 10시였습니다. 서연 씨의 아들 진우가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은근한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말은 곧 오늘 밤이 우리 둘만의 시간이 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근처 한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해 세탁소 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불빛만 은은하게 켜진 가게 안에서 그녀는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진우가 친구 집에서 자고 온대요. 그녀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을 때 제 가슴은 살짝 떨렸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가 오래 기다려 온 순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쪽 옷들이 정리된 선반을 지나 작은 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옷장과 작은 침대 하나, 얇은 이불이 놓여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녀가 가족을 위해 잠시 쉬어가던 공간이었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 둘만의 마음을 숨길 수 있는 특별한 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펼쳐놓고 조심스럽게 저녁을 나누었습니다. 국이 식는 동안 서로의 하루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마음속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잠시 고요가 흘렀습니다. 서연 씨가 제 눈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어도 괜찮을까요? 떨리는 목소리 속에 불안과 기대가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린 오래 참아왔잖아요. 오늘만큼은 서로에게 솔직해도 되지 않을까요? 제 말에 그녀의 어깨가 서서히 풀렸습니다. 우리는 작은 방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수가 줄어들수록 서로의 숨결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정말 원하시는 거죠? 그녀는 눈을 감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는 못 참겠어요. 제 손끝이 그녀의 뺨을 따라 내려가자 그녀는 고요히 그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 만져도 돼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다 괜찮아요. 다 주고 싶어요. 그 순간 우리는 오랜만에 뜨겁게 서로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우리는 조심스럽지만 깊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아,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녀가 숨을 고르며 속삭였고 저도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납니다. 새벽 2시가 될 때까지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랑을 확인하며 함께했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 둘만의 특별한 만남은 이어졌습니다. 진우가 학원에 늦게까지 있는 날이나 친구들과 외박하는 날이면 우리는 세탁소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탁소라는 작은 공간은 이제 우리 사랑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외부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오직 우리 둘만의 세상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조금 더 당당해졌습니다. 이제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함께 다녔습니다. 저는 서연 씨와 함께 있는 모습을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동네 카페에서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있었지만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우리 사귀는 거 맞죠? 순간 그녀는 수줍은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식으로 사귀어요. 이제 숨길 이유도 없잖아요. 그 대답에 저는 마음속 깊은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큰 결심을 한 듯 아들 진우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진우야, 이분은 이성민 씨야. 앞으로 우리와 가까이 지낼 분이야. 처음에는 진우가 어색해했지만 이내 제게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저도 정중하게 인사하며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잘 부탁한다. 네, 어머니 많이 도와드릴게.
짧은 대화였지만 진우가 제 진심을 느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제게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엄마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다는 걸 진우도 누구보다 잘 느끼고 있었던 거지요. 일주일 뒤, 저도 서연 씨를 제 직장 동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 당당히 말했습니다. 제 여자친구, 한서연 씨입니다. 동료들이 놀란 듯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성민 씨, 정말 달라졌네요. 표정이 완전히 밝아졌어요. 이혼 후 늘 무겁던 제 얼굴에 다시 웃음이 돌아온 것을 모두가 알아본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오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 살아가는구나. 그녀 덕분에 웃음을 되찾은 거구나.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벅찬 감정을 느끼며 저는 서연 씨와 함께할 미래를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사귀기 시작한 지 2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일요일 오후, 저는 서연 씨와 함께 한강공원에 나와 있었습니다.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자니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에 점점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꺼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해온 작은 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성과 진심이 담긴 반지였습니다. 서연 씨, 우리 결혼하면 어떨까요? 순간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음으로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막상 청혼을 받으니 벅차오르는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그녀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좋아요. 저도 다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그 짧은 대답에 저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면서 속삭였습니다. 내년 봄에 결혼합시다. 벚꽃이 필 무렵이면 더없이 좋겠네요. 그날 이후 우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들 진우도 새 아빠가 생긴다는 사실에 기뻐했고 제 딸도 방학 동안 서연 씨를 만나 따뜻하게 받아주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우리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세탁소 근처의 아파트들을 돌아보며 신혼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세탁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묻자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곳이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정리하려고요. 저는 그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함께 도와드릴게요. 벚꽃이 만개한 따뜻한 봄날, 우리의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인 소박한 자리였지만 누구보다 따뜻하고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서현 씨는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드레스를 입었고 저는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진우는 멋진 정장을 입고 어머니 곁을 지켰고 제 딸도 환한 미소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주례를 맡은 제 친구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두 분 세탁소에서 운명을 만났네요. 그 말에 모두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와 그녀도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최고의 만남이었어요. 서연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결혼 후 그녀는 약속대로 세탁소를 정리했습니다. 단골이던 다른 사업자에게 가게를 넘기면서 눈물이 맺히기도 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때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우리는 새 아파트로 이사해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오래 관심을 두었던 홈베이킹을 배우기 시작했고 곧 동네 문화센터에서 강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사에서 바쁘게 일했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언제나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는 아내와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에 행복했습니다. 주말이면 내 식구가 함께 나들이를 다녔습니다. 진우와 제 딸은 어느새 진짜 남매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서로 장난을 치고 고민도 나누며 자연스럽게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저녁 식탁 위에 함께 웃음이 가득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결혼 후 1년이 지난 어느 날, 서연 씨가 조용히 제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말에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살던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5년이 지나 저는 52, 그녀는 49이 되었습니다. 제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으며 진우는 대학 2학년이 되어 당당히 성장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우리의 재혼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고 새로운 가족의 모습에 누구보다 만족해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여 사진을 찍었습니다. 딸이 결혼해 손자까지 생겨 세대가 함께 모인 자리였습니다. 작은 손자가 제 무릎에서 까르르 웃고 있었고 서현 씨도 행복한 얼굴로 손자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세탁소 문을 열고 들어간 건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그녀는 제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운명이었나 봐요. 당신을 만나게 된 게 진우도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세탁소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모두가 크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가족으로서 웃음과 행복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손자를 재우고 난 뒤 저와 아내는 베란다에 나와 앉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가끔은 꿈 같아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요. 그녀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서로를 바라보며 지은 미소 속에 지난 세월의 상처는 이미 아물어 있었습니다. 세탁소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이 이렇게 평생의 사랑으로 이어질 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 인생의 두 번째 기회이며 첫사랑보다도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탁소에서 우연히 시작된 저의 인연은 결국 새로운 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삶은 때때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건네지요. 그것이 사람의 만남이든 혹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이든 그 순간을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오래 숨겨두었던 상처나 외로움이 있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